안녕하십니까, 실버 똑TV입니다. 왜 실버 똑TV냐고 물어오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제가 똑똑한 실버가 되고 싶어서 노력하려고. 네, 오늘은 촬영 장소는 여기입니다. 저희가 초기에 이렇게 팜플렛을 제작을 했어요. 4,000장 기본이죠. 그때 12만원 줬나?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지금 제가 이렇게 이면지로 활용하고 있어요. 한 3,000장 이상을. 이게 뭐냐면 사진이 제1 생활실, 제2 생활실이 뭐가 달라요? 바닥이 거꾸로 천정에 가 있죠. 이 사진이 잘못된 거를 저희가 편집할 때 못 봤어요. 그래서 그대로 제작하는 바람에 4,000장이 거꾸로 된 사진이 오게 된 거죠. 그래도 초기에 1,000장은 그냥 막 썼고요. 오늘 드릴 말씀은 제가 요거 전에 광고해드렸던 그 미래에 변화될 우리 고령 인구의 변화된 모습. 제가 지금부터 하는 얘기는 어떻게 보면은 방문 요양이 굉장히 유리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 거예요. 결국 우리 주간보호센터도 방문 요양도 같이 병설로 할 수 있는 거니까 고려해 볼 문제이고요. 제가 좀 몇 가지 메모를 했어요. 약간 정리되지 않은 게 좀 있다면 양해하시고, 저도 뭐 제가 전문가가 아니다 보니까 실수도 많이 하게 돼요. 워낙 말하는 거는 좋아하는데, 근데 좀 이렇게 논리가 안 맞을 수도 있고, 비교적 그 논리적이라고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그래도 제가 실수가 많아요. 좀 이해해 주시고 들으셨으면 합니다. 먼저 이제 가장 크게 변하는 게 노령 인구가 고령 인구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거의 5천만이 넘었죠. 4,750만 명 정도가 전 세계의 치매 인구라고 해요. 그리고 그 치매는 결국 아직까지는 치료 방법이 없잖아요. 근데 그 치료 방법 중에서 제가 늘 듣고 있는 얘기지만은 이 뇌에 그 칩을 심으면 그 칩이 우리의 몸의 이상을 감지해서 결국은 이제 신호를 해주는 거죠. 당신은 계속 이렇게 뭐 당뇨가 있으니까 뭐 단 거 주스를 마시려고 하면은 안 됩니다 하고 신호를 보내준다거나, 그리고 당신 지금 혈압이 높아가고 있습니다, 뭐 조심하세요라든가. 그럼 어느 정도 뭐 이제 관리가 되겠죠. 미래의 키워드는 수명 연장이에요. 수명 연장. 제가 생각해도 그래요. 사람이 수명 연장에 대한 욕심은 누구나가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맨날 저희 어르신들한테 농담하거든요. 저 100세까지는 살아야 되는데요. 뭐 이렇게. 그리고 어르신들 병원 다녀오시면은 의사 선생님이 어르신 120세까지 무난히 사신다고 하죠? 이렇게 제가 물어보죠. 그러면은 뭐 막 화를 내시는 분도 계시고, 거의가 화를 내세요. 아주 악담을 하신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그래서 음식이나 뭐 집, 옷 이런 거에 투자하지 않는데요, 미래는. 그래서 우리 주간보호센터가 조금은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가, 주간보호센터의 가장 큰 어려움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저희 직원들과, 아니 뭐 저희 뭐 가족이죠, 직원들끼리 얘기하는 내용이 가장 큰 문제가 송영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송영이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뭐 해야죠? 송영해야 되잖아요. 모시고 와야 되고 모셔다 드려야 되고. 그리고 이제 이런 문제에 있어서 또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제가 자율주행차를 저는 구입을 하겠다고 그랬죠. 예상하기는 자율주행이 아마 아이오닉 5가 나오죠, 이제 지금부터. 근데 이제 거기에 어떤 탑재된 기술이 현재는 자율주행이 안 되지만은 무슨 기능이 있다고 그래요. 그 전문 용어인데 제가 약자인데 잘 기억이 안 나요. 한 번 들었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런 시스템이 장착이 돼 있어서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를 할 수 있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가 타는 아이오닉은 정말 그야말로 아주 아날로그식 전기차만 되어 있는, 그것도 이제 다시 나오는 차들은 이렇게 배터리를 바닥에 깔고, 그리고 점점 쌓아 올려서 조금 쌓아 올리면 승용차, 더 쌓아 올리면은 RV,
뭐 SUV 차가 된다거나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완전히 승용차에다가 배터리를 갖다가 케이싱이라고 그러나요? 그 바디, 셰시, 셰시 바디 뭐 이런 내용들 그 밑에 그렇게 그냥 깔았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초기에 구입을 해서 저는 좀 처음에 이제 구입했을 때는 되게 기분이 좋았어요. 이거 전기차야. 막 이러고 어르신들한테도 어르신 이거 전기차예요. 막 이러고 말씀드리고 했는데 근데 지금은 이제 자율주행차를 논하다 보니까 여기에 이제 지금 나오는 아이오닉 5에는 그런 자율주행까지 갈 수 있는 기능을 미리 이제 이렇게 해놓고 또 배터리도 오래 달릴 수 있는 그런 배터리를 아예 바디 자체가 틀리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모로 아이오닉 5는 굉장히 좋은 차로 이제 나오고 있는 거고 테슬라와 경쟁을 한다면 가격 면에서도 아마 뒤떨어지지 않을까 하는데 그러나 단 한 가지 현대의 가장 큰 단점이 있어요. 현대는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근데 이제 저는 자율주행차를 어쨌건 제일 먼저 구입하고 싶어요. 한 1억대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래서 돈을 모으고 있어요. 적금을 넣고 있어요. 만약에 그 차가 나온다면은 제가 구입을 해서 장점이 있죠. 어느 어르신을 몇 시에 모셔야 되고 이거를 사람이 직접 하는 것보다는 자율주행에게 입력을 해놓으면 얘가 몇 시에 어느 어르신 댁 앞에서 송영을 해서 타면은 그 다음 어르신 그리고 이제 송영이 끝나고 나면은 시간이 남으면 그 다음번에 또 늦게 오시는 저희는 일찍 시작하니까 늦게 오시는 주간보호센터의 어르신을 또 모실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남는 시간 얘는 가만히 있지 않아요. 주차장도 다 알아서 찾아가요. 저희 같은 경우는 주차장이 한 20대가량 될 수 있으니 20대 조금 뻥인가? 10대 이상은 어쨌건 저희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15대 이상도. 이제 그래서 주차장에 대한 문제가 없지만 얘는 입력을 시켜 놓은 대로 매뉴얼대로 아니면은 어플을 이용해서 얘가 어느 지역에 어느 손님이 자율주행 지금 차를 이제 원한다. 그러면 찾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다니면서 송영 전까지 얘는 돈을 벌고 있는 거죠. 택시 요금을 받든 택시 요금에 아마도 한 5분의 1 가격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게 또 사실 통계적으로 나와 있긴 한데 제가 그 통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정확한 정보를 알려드려야 되니까 모르는 건 모른다고 말씀드리고 그 자율주행이 오면은 저는 제일 먼저 구입을 할 거고 그 자율주행으로 인해서 돈도 벌고 그리고 또 어르신의 안전히 모실 수 있는 그런 우리의 가장 어려운 점을 뭐 기사 한 분 안 써도 되죠. 공단에 이것만 가능하다면 이런 법적 문제 이것만 가능하다면 저희는 자율주행을 차를 도입을 할 거예요. 그리고 다음 문제 앞으로 이제 가장 또 뜨는 산업이 이 요양 문제예요. 요양. 그러니까 간병 문제. 간병인 사람은 요양보호사님이나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어르신하고 고스톱을 쳐요.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정말 제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제 두 분과 저하고 치잖아요. 근데 이 두 분의 각각 특징이 있어요. 어떤 분은 정말 몰라요. 순서도 모르고 4명이 하면 몇 장을 주고 몇 장을 깔고 이런 거 몰라요. 그러나 이게 치는 것도 모르고 누구에게 당신이 따놓은 것도 다시 먹고 남의 따놓은 것도 먹어요. 먹는다 그러는 게 그 표현 아시죠? 이렇게 가지고 와요. 그리고 자신 앞에 놓고. 그래서 파토가 많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어떨 때는 저도 모르게 어르신 막 이제 돈 계산도 이제 10원짜리를 이제 계산을 하거든요. 돈 계산으로 1점에 이제 10원인데 그럼 제가 5점 났어요. 그럼 5점 주세요. 50원 주세요. 그러면 50원짜리 하나가 있으면 50원짜리 하나만 딱 주면 되는데 10원짜리 5개를 세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런 답답함. 그래서 제가 속이 조금 타죠. 저도 많이 참으려고 하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데 두 분이 정신없이 그러니까 그리고 잠깐 사이에 제가 갔다 잠깐만 어디 물을 가지러 갔다가 와보면은 이미 문제는 커져 있었고 벌써 파토가 나 있는 거예요. 뭐 이상하게 막 다 이렇게 해놓으셔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이런 인력이 사람은 감정이 있어요. 감정. 그래서 화가 나기도 하고 학대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노인 학대가 이제 이렇게 발생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이 감정이 없는 로봇가 이제 앞으로 엄청난 기세로 몰려온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제가 아까 자율주행에 대한 공단의 허락과, 그러니까 운전은 없어도 되는 허락과, 또 한 가지는 로봇을 채용을 하면, 구입을 하면 우리 요양보호사 선생님 한 분을 안 써도 되느냐, 1인으로 대체할 수 있느냐. 사실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요, 이 로봇 하나가요 아마 선생님 몇 분 일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유, 또 요양보호사 선생님들한테 또 몰매 맞을라. 그러니까 우리의 인력은, 노동도 마찬가지예요. 그 기업에 사람이 점점 이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제 그래서 노동자들이, 아니면 노동자 말고 근로자들이 이 노동법이나 뭐 근로기준법 뭐 이런 것들을 강화하지만, 그러나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이런 게 로봇으로 대체되면 사람의 할 일이, 그야말로 노동이 이제 해방되는 거죠. 아, 그런 의미 아닌가요? 노동 해방이라고 저희 여기 가까운 데 보면은 노동 사무실이 있어요. 노동 단체 사무실이 있는데 그 차에 보면은 노동 해방이라고 쓰여 있어요. 그래서 노동 해방이 뭘까? 노동을 안 하겠다는 건가? 아니면은 이제 어떤 그 정해진 규칙의 시간 근로를 하겠다, 뭐 그런 의도로, 좋은 의미로 해석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다르게 말하면은 또 저게 오해하면, 아, 노동을 아예 해방시켜 달라는 건 노동이 없어지는 거구나. 근데 어쩌면 그거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나도 생각이 들어요. 점점 이제 노동은 없어질 것이고. 제가 딴 얘기로 흘렀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 두 가지만 만약에 인정이 된다면은 저는 로봇도 구입할 의사가 있어요. 한 대 정도는. 한 사람, 한 대 기계니까. 그래서 이제, 또 제가 이제 지금 얘기하는 것 중에, 미래 사업으로 활용하셔도 되는 게 있어요. 그 자율주행차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벌어오니까. 그게 이제 법적으로 또 인정이 돼야겠죠. 택시나 이런 데서 또 많은 문제가 있었죠. 저희 얼마 전에 카카오 택시가 문제가 있었듯이 이것도 또 어쩌면은 문제가 생길 수도 있지만, 어느 한순간에 마차로 주로 다니던 거리에 갑자기 차 한 대가 나타났을 때 그 주인들이 그 차를 때려 부셨다는 얘기도 들으셨죠? 그러니까 우리도 그러한 어떤 충돌이 있을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기술은 개발되어져 있고, 그러나 개발된 기술들은, 우리 인류는 항상 우리가 편리한 것을 추구해 왔어요. 근데 노동이 사라진다고 해가지고, 노동자의 일자리가 사라진다고 해서 이 개발된 기술들이 사장되지는 않는다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변한다고 보는데, 그래서 그 일자리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의 그런 가구를 생각해 보세요. 제가 그때 뭐 이탈리아 갔을 때 정말 생각나요. 거기는 턱이 없어요, 문턱이. 그리고 그 계단에서 5층 계단에 3층인가에 사시는 할아버지가 이렇게 계단을 내려오시는데 엘리베이터가 너무 조그매갖고 휠체어가 안 들어가요. 그 옛날에 그 아파트가 60년 전에 지은 아파트라고 그랬거든요. 아파트가 아니고 빌라. 이제 아파트가 5층이에요, 거기는. 제일 높은 게 거의 5층. 밀라노에 보니까 뭐 10몇 층짜리 빌딩 하나 그게 좀 보였는데 거의 빌딩이 없더라고요. 기존 도시니까 뭐. 그리고 천몇백 년 된 건물도 제가 거기 가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고도 왔거든요. 막 벽돌이 막 이렇게 떨어지고, 그래도 그거를 건축 복원가가 되게 유명하다 그러더라고요. 거기는 그대로 해야 되니까. 그리고 튀면 안 돼요. 그 동네 건축이 이렇게 똑같아야 돼요. 제가 이거 실시간으로 하는 것처럼 하고 있네요. 근데 이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의 단점은 문턱이에요, 문턱. 그리고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화장실을 다 이렇게 밑으로 깊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렇게 계단으로 올라가야 집이 있잖아요. 이게 바닥에서 50전 이상을 띄어서 집을 짓잖아요. 습기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처럼 턱이 있으면 안 돼요. 요즘 아파트들은 물론 턱이 없죠. 이제 그렇게 짓고 있죠. 근데 기존에 턱이 있는 데를 다 이제 없애야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런 인테리어나 그런 제거해주는 인테리어, 그런 쪽에 좀 투자해보세요. 이제 노령 인구가, 미국 같은 경우는 무슨 집에서 이렇게 사시다가 이제 돌아가시는 거, 그거를 되게
좋아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은 결국은 사람은 이제 마지막까지 집에서 살다 가기를 원한대요. 그러다 보면 우리도 이 점에서 제가 방문 요양 산업이 뜰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러나 문제는 우리나라의 방문 요양 정책이 너무나 어려워요. 유지하기가 어려워. 그 인건비가 비율이 높은 게 아니고 수가가 낮다고 해야 되나요? 이게 양면의 칼이에요. 이게 인건 비율이 높다 그러면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화를 내실 것이고, 또 수가가 낮다고 그러면은 공단에서는 더 이상 지원해 줄 수 없다 그럴 것이고, 이런 내용 때문에 그럼 결국은 우리들이 방문 요양을 운영하기에 쉽지 않다.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고령화가 지속되다 보면 결국은 누군가가 돌봐야 되는데, 그 돌보는 사람이 로봇으로 전체를 다 대처할 수는 없고, 당분간은 사람이 하면서 병행을 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체인지되는 그 시간이 있겠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자율주행이 나오게 되면 또 운전도 안 하게 되겠죠. 운전 안 하게 되면은 요즘 이제 운전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운전 못하게 하면 그게 바로 스트레스가 엄청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쪽에 운전을 자율주행차를 사서 이렇게 놔두면은 정말 돈 벌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집을 개조해서 편리하게 해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제 사람은 누구나가 다 나이가 들면서 약을 보통 한두 가지 이상은 복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나이가 들수록 이제 결국 만성질환이 깊은데, 만성질환의 대표적인 것들은 뇌졸중이나 그다음에 심장병, 그리고 암, 당뇨 이런 것들을 해결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로봇이 로봇 카메라에 여기 머리에 로봇의 눈에 병원과 연결되는 그러한 시스템.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5G 기술이 우리나라는 굉장히 잘 발달되어 있잖아요. 제가 시간이 너무 길어져서 5G 기술이 어느 나라보다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자율주행도 마찬가지로 5G고, 이 앞으로 그 원격 진료라던가 이런 것도 굉장히 강화될 거고,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제 5G 기술이 그 정보에 대한 그 서로 교환, 그래서 그 라이다나 그 자율주행에 붙은 라이다나 그런 것들이 이제 점점 더 고도화되고, 기술이 고도화되고, 그리고 판단이 더 깊어져서 사고율을 줄이는데 그런 이 기술들이 너무너무 많이 개발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60대들은 정말 너무 모르는 것들이 많아서 앞으로 공부를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과, 오늘은 주간보호센터가 제가 가장 이제 이번에 중요한 점은 자율주행차가 주간보호센터에는 굉장한 이익을 가져다 줄 거다라는 내용으로 끝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네, 지금부터 적금 드세요. 돈 모으세요. 저도 전기차 사고 그랬더니 어떤 분이 다른 데도 전기차를 사시라고, 그 원장님은 전기차 사셨다고 그랬더니 거기서 어이없어 하더래요. 그렇게 비싼 차를 지금에 와서 현실성 없이. 근데 이게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사람들에게 막 떠들고 다녔어요. 어느 누구도 기울이지 않았어요. 카 세일즈맨도 저에게 우리나라는 아직도 멀었다. 그런 전기차 안 쓴다. 아주 세단에 까만 차에 막 그런 걸 누비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인사 많이 해요. 아이고, 정말 말씀이 옳았습니다. 좀 자기도 놀랬다고. 아직 멀은 줄 알았는데 10년 이상 후라고 얘기했는데 2년 만에, 코로나도 저도 사실은 예견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마찬가지예요. 마스크 안 쓰는 거 너무 꿈꾸지 마세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제가 너무 그 길을 꺾는 얘기를 말씀드렸는지 몰라도, 자, 오늘도 저의 정보 좋으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또 다음에 다른 내용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